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37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8월 1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7월 13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이민년, 무신월, 을미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을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 을목일간이 되겠고,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신월입니다. 신월에 을목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저께 간목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천간이 되겠고, 같은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을목입니다. 일간이 을목일간이 되겠고,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서 따뜻한 온기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목의 기운인데,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음목이다라고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어저께 봤던 간목이라고 하는 것 잠시 그냥 한번 리마인드 한번 본다고 하면, 역시 나무의 기운, 그 다음에 목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온기를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을목이 음목임에 반해서 간목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목이 되겠습니다. 같은 오행으로는 똑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성질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고, 양은 남자와 같은 것이고 음은 여자와 같다라고 하면, 양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단단하고 거칠고 곧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여자와 같아서 부드럽고 유연하고 잘 휘어지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과 을목 같은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양목인 간목은 대립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대립목. 그래서 크고 곧은 큰 그런 단단한 나무를 말하죠. 대표적으로 참나무라든가 오동나무라든가 이런 큰 나무를 의미하는 반면, 을목이라고 하는 음목은 양류목이라고 해서 잘 휘어지고 잘 잘 유연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류목이라고도 하고요. 넝쿨식물 같은 것들도 다 을목이라고 하죠. 넝쿨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워서 잘 휘어지고 잘 뭔가를 타고 감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등나무라든가 칡넝쿨이라든가 아니면 뭐 밭꽃 같은 것도 있고 나팔꽃 같은 것들도 부드러워서 담쟁이 넝쿨 같은 것도 있죠. 그런 것들도 뭐 벽을 타고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나무를 타고 올라간다든가 하죠. 그래서 참나무 같은 것에 칡넝쿨이 이렇게 감고 타고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는 참나무가 죽고 을목만 이렇게 살아남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칡넝쿨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사람들이 가서 칡넝쿨을 다 뽑죠. 물론 뽑아서 사람이 먹으려고 하지만은, 산에 칡넝쿨이 많아지게 되면 산림이 너무 황폐해진다. 좋은 우량 중의 나무들이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칡넝쿨을 있게 되면은 다 뽑아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나무와 갈대라고 하는 이소우화도 있지만은, 강해 보이는 건 참나무가 오히려 강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사회의 어떤 풍파라든가 어떤 여건 같은 것을 잘 지혜롭게 넘길 수 있는 것은 오히려 간목보다는 을목이 좀 더 생활력이라든가 환경 적응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을목이 좀 더 강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화초 같은 것, 화목 같은 것에 우리가 많이 비유를 하죠. 난초라든가 장미라든가 이런 것들, 개나리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철쭉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단단한 나무이기 때문에 원래 제목으로서 용도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동량지제로서, 동량지목으로서 쓰는 것이 간목인데, 그 큰 나무는 경금으로서 작벌을 해야지만, 작벌한다라고 하는 것은 베어낸다라고 하는 뜻이고, 경금이 있어야지만 간목으로서의 용도, 그 다음에 정화가 있어야지만 경금이라고 하는 도끼, 경금이라고 하는 톱을 날카롭게 해야지만 간목을 잘 작벌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유연한 화초와 같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다 없다, 제목으로서의 용도는 없고요. 을목은 오로지 꽃을 피우는 용도, 즉 목화통명의 용도가 있다. 목화통명이라고 하는 것은 을목이
화를 보는 것, 식상인 화를 보는 것을 말하는데, 식상인 화는 대체적으로 두 가지가 있죠.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을목의 정화를 보는 것을 더 좋아할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병화를 보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지만, 을목은 대체적으로 병화를 보는 것을 좀 더 좋아한다. 그래서 을목이 병화를 보게 되면 목화동명이 돼서 을목이 화초를 꽃을 피운 그런 형상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상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일간 자체가 좀 대통스럽죠. 좀 강하고 자기 주관도 강하고 똘똘합니다. 사람이 언변도 좋고요.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화를 보게 되는데, 병화를 좋아하게 되는데, 병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물도 같이 있어줘야죠. 을목이 말라버리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개수라고 하는 음수, 정인인 임수보다는 을목은 편인인 개수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개수와 병화로서 사주를 배합하게 되면 을목은 대체적으로 좀 상격이 되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될 수 있다. 물론 이제 원령에 따라서 용신치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틀은 병화 개수를 벗어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을목일간에 태어난 월령 신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신월이 되겠습니다. 신월이라고 하는 계절, 일단은 절기로 봐서는 입추라고 하는 거, 입추와 처서 이렇게 구분될 수가 있겠죠. 24절기를 뭐 도표를 만들어서 외우는 것도 좋은데, 제가 항상 이렇게 절기를 말할 때, 월을 말할 때 이 정도는 얘기를 해드리니까 그냥 열심히 듣다 보면 외우게 될 겁니다. 신월, 입추, 처서, 미월은 소소돼서 항상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미월에서 신월로 넘어되는 입추가 되어야지만 계절이 바뀐다라고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월은 신유술 서쪽, 서방이라고 해서 계절로는 가을이 됩니다. 서늘한 그런 숙살지기가 있는 가을의 숙살지기라고 하는 것은 서늘한 기운을 말해. 엄격하게 냉기, 수기 같은 냉기가 아니라 약간 좀 서늘하고 오싹한 그런 느낌들이 있죠. 그것이 바로 숙살지기가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금의 숙살지기가 있어야지만 오곡백화가 풍성하게 익어간다라고도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그렇게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신유술은 가을이면서 숙살지기가 있고요. 또 숙살지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왕하다? 금이 왕한 금왕절이 된다. 그래서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요. 다음 달 유월은 금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신유월은 실질적으로 12달 12개월 중에서 가장 금의 기운이 강한 때이고요. 술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신유술 서방에 속해져 있긴 하지만, 술월은 금의 기운은 가지고 있을지언정 때는 토왕절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술월이라 하더라도 사주지지가 신유술을 모두 갖추게 되면 그때는 방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술월이라 하더라도 토가 아니라 금이 다시 왕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월이라고 하는 특징, 금이 왕하다. 그 다음에 금만 왕한 것이 아니라 수는 여기가 장생처가 되니까 금수가 모두 세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제 월령이라고 하는 특징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이 신월의 을목이라고 하는 특징도 있죠. 을목은 물론 화초이고 온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신월의 을목은 마치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코스모스 가는 거죠. 가을에 피는 꽃과 같은 거죠. 국화 같은 것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을목이 신월에 태어났다, 을목이 6월에 태어났다, 코스모스 또는 국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을이라 서늘하죠. 서늘한 그런 숙살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을목이 신월에 꽃을 피우기 있어서는 따뜻한 온기가 있었죠. 온기. 그래서 온기 하니까 선생님 또 목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화가 있어 주어야지만, 화가 있어서 금의 숙사라는 기운을 조금 억제시켜주고 을목을 좀 따뜻하게 해 주어야지만 뭐다 을목의 꽃을 피울 수가 있는데, 가을 같은 경우에 금의 기운이 강한데 화가 없다 그러면 을목 자체도 꽃을 피우기가 좀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월에 을목이 태어난다, 반드시 화를 얻게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을목이 좋아하는 화는 정화보다는 병화를 보는 것이 더욱 좋겠죠. 병화를 얻게 되면 을목의 기운을 바깥으로 발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병화가 있게 되면 금의 기운을 갖다가 숙살의 기운을 낮추고 그 다음에 따뜻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개수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개수라고 하는 것이 천간에 드러나 있으면 이거는 금상첨화가 되죠. 그래서 을목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먼저 병화를 쓰고 나중에 개수를 얻게 되는 것인데, 만약에 개수가 있는데 병화가 없다, 가을에 국화가 비는 우중충충충충 오는데 온기가 없으면 을목이 코스모스가 피다가 비가 너무 많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리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같이 있어주는데, 병화로 먼저 따뜻하게 해주고 개수로는 을목의 뿌리를 배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수가 없으면 어떨까요? 개수가 없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암장된 신중에 있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더라도 가을에 을목은 그렇게 많은 물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개수가 투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중에 있는 임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수는 아니더라도 국세는 갖춘 것이니 가장 중요한 화를 보느냐 화를 보지 못하느냐에 가장 큰 관건이 있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개수가 투출되면 보다 금상첨화가 된다라는 것 염두에 두시고, 당연히 을목의 지지로 뿌리가 있으면 좋겠죠. 묘목이라든가 잎목 같은 데 뿌리를 얻게 되면 그 또한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신월의 을목은 화를 보았느냐, 병화가 없으면 하다못해 정화를라도 보았느냐, 천간에 병정화 없으면 지지로 사화라든가 오화를 얻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수는 있으면 좋은데 없다 하더라도 원령 자체에 임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신월이 아니라 유월이라고 하면 이건 반드시 개수가 별도로 있어줘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금이기 때문에 물이 없습니다. 이 안에는 암장된 수가 없기 때문에 개수는 별도로 있어줘야 되는데, 이것이 신월이기 때문에 유월이 아니라 신월이기 때문에 개수는 별도로 없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도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과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을목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지와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중요한 건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가 중요하겠죠. 일간, 음에 해당되는 음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월지에 있는 금은 양금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일간과 월지와의 관계,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금이라고 하는 것이 목을 극하는 그 목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니, 을목 입장에서 월지에 있는 금은 관성이 되겠죠. 관성. 이 관성을 다시 둘로 나누게 되면 정관이라고 하는 것과 편관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분해 보게 되는데, 정자가 붙은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의 관계가 성립해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관이라고 하고요.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는 것을 편관 또는 실살이라고 하는 것이니, 오늘은 일간은 음이 되는 것이고 관성은 양이 되는 것이니 바로 정관격이 되는 겁니다. 어저께 간목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편관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중요한 것은 원령 자체가 금이 왕하고 일간 자체가 약한 것이니 신약관 왕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된다. 여기서 다시 금이 많아지게 되면 살중 신경도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일간이 약한 것이 문제가 일단 되는데, 원령 자체에 수가 있기 때문에 있는 임수를 갖다 쓸 수도 있고, 기토탁임이라는 말도 있어요. 기토탁임이 아니라 혼임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도 있는데, 혼임이라고 하는 것은 신월에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기토가 3개가 있으면, 기토가 천간 지지로 미토, 축토, 천간으로 기토, 이런 식으로 기토가 있으면 혼임이 돼가지고 그 혼임된 토에 을목이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혼임이라고는 단어 하나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도 을목이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 정도 이론이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일간이 지지로 뿌리를 얻었느냐 뿌리를 얻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혼임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론 정도가 있다 정도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이 약하고 관성이 왕한데, 자, 신월이라고 하는 계절, 그저 숙사의 지기가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조후의 용도가 필요하고요. 을목이 약하니까 을목을 생조해 주는 것도 필요한데, 을목이 마르게 되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비경겁제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성인 수를 얻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병화와 개수를 치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고, 더해서 지지로 을목이 뿌리를 얻는다고 하면 금상첨화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월간에 이렇게 임수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관격이 아니라 이거는 예를 가지고 격을 잡죠. 신중에 있는 임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정인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약 관왕인데 인성인 임수를 받기 때문에 관성이 인성을 생각하고 인성이 나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니 이거는 관인상생하는 그런 사주국세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관인상생되어 있으니 이제 일간 자체가 뿌리가 말라서 죽는다라는 것은 뭐 그런 일은 없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무토라고 하는 것이 천간에 투출해서 임수를 갖다 이렇게 극하려고 하는 그런 국세가 좋지 못한 것이고요. 또 숙명과도 같은 개념, 이민년의 무신월보다 인신충이 같이 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죠.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을목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고 임수로서 을목을 생주해주고 병화를 본다라고 하면 금상첨화가 될 것인데 이 무토가 임수를 파하게 되고요. 인신상충이 되다 보니 신금도 깨지고 신금이 깨지다 보니 임수의 뿌리도 날아가 버리고 인신상충을 해서 을목의 뿌리도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니 이민년의 무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조금 좋지 못한 월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출산 대기를 하시는 분들 많이 들었어요. 이 무신월은 좋은 날이 별로 없다. 이 뜻은 뭐냐면 연월로 벌써 이렇게 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는 여기에 이제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지로 보면 이제 미토를 이렇게 봤죠. 미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중 을목이 있기 때문에 일간 을목이 뿌리를 둘 수 있다. 손 치더라도 너무 손상이 너무 크죠. 을목의 큰 뿌리 임목이 깨져버렸죠. 임수도 무토에 날아가 버렸죠.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신월의 무토는 원래 약한 것인데 미토를 봤기 때문에 이 무토는 미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임수를 능히 제압할 수가 있는 것이니 자 을목이 뭐라 그럴까 가을에 태어났는데 물줄기가 있었는데 누가 물줄기를 막아버렸죠. 물의 근원도 충돼서 없어져 버렸죠. 단지 쓸 수 있는 것은 마른 모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생시가 될 것인지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생시가 병자시죠. 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여기다 써야 되는데, 바보 같은 이런, 병자시가 먼저 되게 되면, 일단 화를 얻은 것은 나쁘지 않죠. 근데 이 화가, 인의 뿌리를, 물론 미중 정화에도 뿌리를 두지만은, 미의 병화가 뿌리 든 건 굉장히 뭐 의미가 없을 정도, 그냥 간과해도 될 정도인데, 인의 뿌리를 좀 크게 두는 거죠. 멀리 있다 하더라도, 인신충이 됨으로 인해서 병화의 뿌리도 날아가 버린 거고, 인신충이 됨으로 인해서 임수의 뿌리도 이렇게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 자수를 얻었죠. 임수가 좀 파극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수가 을에 이렇게 생조하는 힘은 없지 않아 있고요. 어떤 분들 자꾸 자미원진을 또 말씀하시는 자미원진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미원진이 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자수를 얻어서 을목의 뿌리를 배양하는 것이 더욱 더 좋다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잃더라도 크게 얻으면 그게 나은 것이죠. 그리고 병화를 얻은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금수운으로 갔을 때는 병화가 살고요. 그다음에 목화운으로 가더라도 자수를 얻었는데 목화운으로 갔을 때는 수기가 조금 부족한 단점이 없지 않아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정축시가 되는 것은 좋지 못하죠. 축미충이 되게 되면은 축중의 개수가 있긴 하지만 축미충이 되게 되면은 토가 더 왕해질 뿐만 아니라 축미충은 토충은 붕충이라고 해서 토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토가 왕해지게 되고 축중의 개수신경이 다 매몰돼 버리기 때문에 수의 근원이 그나마도 깨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인시 기묘시 똑같이 좋지 못한 뜻은 뭐냐면 무토 기토가 투출을 하게 되면 그나마 없는 수를 메말라 있는 수를 더욱 매몰시켜 버리는 그러한 환장할 지경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니 을목이 뿌리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를 얻는 것도 그만큼 중요한 것이 되겠고 경진신사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중요한 거는 인신충이 돼서 금이 약해졌다 하더라도 그래도 신유술은 금왕절이기 때문에 경금이 투출하거나 신사지가 돼서 신금이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경신금은 일간을 극하게 돼 있어요. 선생님 정관인데 좋은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을목은 아무리 좋은 정관이라 하더라도 을목은 관성인 금을 보게 되면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되어 있고요. 이모시 같은 경우에 인수 투출되어 있죠. 여기에 얘는 무토에 의해서 파급됐다 하더라도 얘는 그래도
을목을 생활하곤 하지만 결국 이 임수의 뿌리는 어디에 있다? 신에 있죠. 신에 인신상충돼서 이 신금의 손상을 받기 때문에 임수의 근원이 그렇게 강하다라고는 보지 못하고, 그래도 얘는 못 쓴다 하더라도 얘는 조금이라도 을목을 생주해 줄 수 있는 그런 힘은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썩 좋은 건 아니고요. 이거 이모시가 되면 무조건 금수운으로 가야 되는 것이,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절대 안 된다. 개미시 마찬가지고요. 갑신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어떤 분들 다른 것 안 보고 을목이 갑목 보게 되면 뭘 본다? 등락개갑이 돼서 좋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주 원국이 이렇게 상처가 많은데 등락개갑 된다고 해서 그렇게 얼마나 좋을지는 저는 좀 모르겠지만, 다시 금왕자리 금을 다시 보는 것 좋지 못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되면 금수운으로 가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목화운으로 가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렇게 온당치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갑신시, 을류시, 특히 을류시는 더군다나 그렇고요. 만약에 갑신시, 을류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럼 당연히 갑신시를 골라서 목화운, 이렇게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을류시보다는 갑신시를 얻어야 되는 것이 더 맞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어떤 생시가 좋을까요? 만약에 여자로 태어난다, 저 병자시 정도 태어나서 이렇게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고, 만약에 남자로 태어나면 병자시 정도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병자시인데 여자로 태어났다면 수기가 조금 부족한 감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그래도 병자시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만약에 여자로 태어났을 때 병자시도 좋지만은 정해시도 그렇게 제가 봤을 땐 썩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자로 태어날 때는 반드시 생시에서 수를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하면 이건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된다?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민년 무신월은 이 인신충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사주의 단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